추가 기소를 하는데 좀 충분한 기간이나 인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기간 그리고 인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실 뭐 특검 시작될 때부터 그 혐의가 뭐 10개가 넘는 혐의들이었기 때문에 예, 또 예. 하나하나 사실 수사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라든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좀 타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근데 지금까지 특검이 이제 개시가 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속도들을 봤을 때 지금 각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빠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한 달 정도가 더 연장이 되고 또 일정 수준의 인력이 더 보강이 된다면은 최소한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조사가 진행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이제 김건희 씨 법정 출석 장면을 한 1분가량 공개를 했고요. 영상 취재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재판 자체가 생중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심판 때 보면 재판이 바로바로 또 영상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어떤 재판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어떤 재판은 공개가 안 되고 그 공개 범위에 있어서는 뭐 재판부한테 재량권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재판의 그런 공개와 관련해서 내부 규정이 있긴 합니다. 네. 규칙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안별로 그리고 이 기일별로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번 재판부 이번 기일에 있어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출석 과정만 또 공개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이후에 어쨌든 이런 재판 일부에 대해서 또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이제 재판부가 재판장의 그런 권한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별로 얼마나 중요한 그런 관심사를 받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날 절차들이 어떤 절차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공개됐을 때 뭐 피고인에게 그런 피고인의 권리에 상당히 장애가 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내용들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예. 그것과 상관없이 피고인의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은 반면 뭐 국민들의 그런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는 또 한정적으로 이제 판장의 결정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법원 출석 장면을 1분가량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보시는 화면입니다. 인적 사항이나 직업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무직입니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한 상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보통은 미리 쟁점을 좀 정리하고 증거 조사하는 계획을 세우는 공판 준비 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정식 재판을 보통은 이제 돌입을 하는데 이번 이 김 씨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재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이유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저도 만약 이번 재판에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혐의는 3개이긴 하지만 각 혐의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도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미리 뭐 쟁점을 조율하고 또 앞으로의 절차들을 조율하는 것도 뭐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준비 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 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는 준비 기일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속성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 시점에 있어서 어쨌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기도 했고 또 특히나 이제 외부적인 그런 시선에서도 이 각 그런 재판들의 진행 속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지연된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준비기를 여는 것도 이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공판 기일에 곧바로 돌입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공판 기일이 이렇게 곧바로 열린 것은 신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들도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오늘 첫 공판일에 앞으로 언제 재판을 열 거다라는 공판 기일을 미리 정할까요?
조금 미리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보통의 사건이야 뭐 한 달 혹은 뭐 3주 정도 안에 다시 한번 재판을 여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이런 김건희 씨와 관련된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2번, 3번도 사실 진행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특검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과 또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만약 재판부에서 향후의 재판을 상당히 촘촘하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좀 말미쯤에 이 변호인 측 그리고 특검 측과 일정에 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 영부인에 대해서 재판이 헌정사 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또 동시 재판이 좀 진행 중인데 지금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특검이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가 조작은 공모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바가 없다라고 특검 측의 혐의 설명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한 상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한 것 같은데 재판에 나와서는 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부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변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수사 과정에서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관여를 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뭐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입장을 변동할 그런 내용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시도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제 결국에는 추후에 이런 증거 관계들을 얼마나 특검에서 충분하게 제시를 하고 입증을 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어떻게 또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공범들의 진술도 특검 측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당시에 이 주가 조작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인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이 담긴 관계자와의 대화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충분한 또 납득 가능할 만한 그런 설명이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처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특검 조사에서 또 가장 먼저 또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조사한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혐의를 입증을 못한다면 이 김건희 특검이 정말 뭐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그 예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김건희 씨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데 재판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다른 사안들, 다른 혐의들보다 크다라고는 뭐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실제로 이제 실행을 했던 그런 관련자들은 대부분 뭐 집행유예를 받고 재판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일단 공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최소한 방조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집행유예 이상의 그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쟁점 그 자체만 따졌을 때는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중형을 선고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혐의인데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다루었던 그런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그런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그 의혹의 시작점이 됐던 혐의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그런 사안의 중요성, 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 쟁점이라는 점을 특히나 고려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점은 사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